택시는 시민의 발과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개인 택시 사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의 발이 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광주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이길로입니다. 정유년 한 해에도 우리 개인택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편안한 발이 되어 가시는 곳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광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개인택시 조합은 4,800여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합은 경정비 카센터, 충전소, 세차장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네. 조합원들이 항시 안전하고 깨끗한 택시를 유지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각종 행정 업무 지원과 시민들의 분실물, 불편 민원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취임하셨어요. 네. 예. 취임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감보다는 참 책임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매우 막중한 책임감과 사선 결단의 마음으로 이사장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한 달 평균 수입이 150여만 원에 그치고 있고 경기 침체와 자가용 차량 등 증가로 인한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생존권마저 위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업계를 살리기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꼭 그 방법을 실천하여 반드시 업계를 살리겠습니다. 네. 지금이야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뭐 조합원으로 또 활동을 하신 셈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세요? 네, 네. 그러면 뭐 어쨌든 개인 택시를 좀 운행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 직업은 원래는 개인 택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좀 운행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참 사연을 말하면 참 복잡한데요. 네. 제가 원래 대학 전공이 임상병리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전혀 반대의 성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다 어떤 후배가 뭐 식당을 잘 되니까 횟집이 잘 되니까 뭐 식당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한 2년 동안 식당을 했는데 네네. 뭐 잘 되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한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중국에서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네. 뭐 친구가 심양에서 공장을 하고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한 3년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회사에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인의 소개로 잠깐 택시를 잠깐 하자는 것이 해보니까 뭐 제 적성에도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네. 하다 그렇게 한 3년 2개월 법인 택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무사고 하면 개인 택시를 네, 할 수 있는 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가지고 한 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택시 운행을 한 10여 년간 하신 네, 셈인가요? 네, 예.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손님들을 좀 태우셨잖아요. 네, 많이 했죠.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많긴 한데 네네. 그래도 특히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한번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동아병원 근처에서 내린 손님인데 내리고 나서 뒷좌석 이렇게 되게 우리 운전자들은 다 뒷좌석은 돌아보지 사실 않습니다. 근데 네. 아마 이렇게 보니까 그 검정 가방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봐봤으니까 그 안에 참 채권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연락처가. 그래가지고 네네. 그 근처에 있는 백운파출소에 가가지고 그걸 맡겨놓고 제 연락처를 놔두고 왔는데 한 2시간 후에 모른 전화가 와서 한번 받아보니까 아마 그 채권 가지고 있는 가방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네. 신호아파트 근처였는데 가족들이 전체 다 나와가지고 아마 그 가족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다들 그냥 그 노인 되시하고 인사하니까 참 저도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하면서 이런 것을 꼭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기사님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광주시가 현재 그 택시 감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택시 수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 수를 좀 줄이겠다는 건데 먼저 이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참 택시 감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 광주는 1268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고 영역에서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개인 택시가 한 699대 정도 됩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 개인 택시가. 네. 근데 지금까지 수요에 의한 증차보다는 거의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증차가 되다 보니까 네. 공급 가능이 지금 현재 엄청 된 상태입니다. 우리 업계와 정부는 감차를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은 다 똑같아요. 네. 분명히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감차를 해야 될 어떤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가 이걸 다 우리가 감차를 하면 택시업계가 사실 수혜를 누리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수혜를 누리는 주체인 우리 개인 택시업계나 택시업계에서 그걸 다 감차 재원 보상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택시업계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 네. 아닙니까? 뭐 예.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뭐 몇백억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서 어떤 그 자금을 마련해서 감차를 해야지 우리 개인 택시 업계에 이걸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이사장님으로서의 또 뭐 대책 마련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죠.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택시 업계 개인 택시 업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 네. 시도 지부 지부 어떤 조직이 연합회가 있는데 네. 그 연합회와 연대하에서 현재 지금 LPG 연료에 부과된 부가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감차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원하고 또 택시 업계에 이 모든 감차 보상 재원을 떠넘기려 하는 이 법이 있어요. 그 택시 발전법이라고 네, 네. 그것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으로서 또 많은 조합원 분들이 이사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광주에서 뭐 국제 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고 뭐 문화 행사도 다양히 열리고 네, 네.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나 또 뭐 안전 사고에 대한 그런 대비 마련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그래서 우리 조합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광주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종 국제 행사와 문화 행사가 열리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때 우리 선수단과 심판진 수송을 담당한 게 우리 개인 택시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표창도 사실 우리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또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분을 대상으로 또 영어 시와 협력을 해서 영어도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네네. 아마 그거 보셨는가 모르지만 네. 그것도 우리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경찰서 모범 운전자회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480여 명의 그 니을라조라고 모범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네. 한 4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도 보면 항상 그 쉬는 날 봉사활동하고 교통 캠페인하고 또 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 봉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봤을 겁니다. 네네. 그런 어떤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운수 종사자 교육이 또 있습니다. 네, 그때도 안전운전하고 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서 네. 조합원들에게도 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좀 누리게끔 계획을 세워둔 게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예. 그냥 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 공약이 이제 실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첫째로 우리 카드 결제기 뭐 지금 현재 택시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벌써 한 3년, 4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을 아무래도 네. 오래 쓰다 보면 그렇죠. 오류도 나고 결제도 안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결제기를 우리 조합원들한테 전액 무상으로 교체시키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우리 택시 그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벌써 지금 2.09%인데 일정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사실 1.8%, 1.5%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기업들도 그런 어떤 카드 수수료가 적은데 우리 같이 뭐 2,800원 이게 끊는 이 카드 결제하는데 뭐 2.09%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그 전액 지원 문제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보면 택시 요금이 지금 벌써 안 올린 지가 4, 5년 돼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그 가스 요금이 좀 싸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택시 요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너무 오랫동안 택시 요금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시하고 적극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 택시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 켄택시업계 4,8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상당히 어떤 화합을 시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조직입니다. 4,800명의 조직이 그렇죠. 아마 강주시에서는 아마 이런 조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직은 그렇게 딱 뭉치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저는 화합의 첫째로 모토로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그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과 소통하는 그런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임기가 3년이니까 올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19년까지입니다. 19년 말까지입니다. 네. 예, 임기 동안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기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을 공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이제 참 조합에서는 어떤 정관계 정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충전소가 상당히 적자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적자 문제도 우리 내 임기 내에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제 목표고 또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수건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나갈 때 뭐 흥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흥정 않고 바로 매다기만 누르면 복합할증이란 그 매다기만 누르면 우리 여객들하고 특별히 그 불협화음이 없이 네, 네. 우리 조합원들 또 불이익을 안 받고 우리 타시는 승객분도 불이익을 안 받고 해서 복합할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광주 시민의 발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기사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택시를 이용하시는 우리 승객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많죠.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택시업계는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기에 사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승객들과의 어떤 그런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승객들이 폭언하고 참 폭력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손자 같은 그런 승객들에게 반말 네. 욕설을 들 때는 정말 모욕감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뭐 사람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친절로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근데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승객들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다. 뭐 이런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부당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우리 조합원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또 구청에도 가야 되지, 또 조합도 방문해야지. 그러다 보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에 사실 영업을 못 해요. 네.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좀 서로 간에 승객들 간의 어떤
그것도 불협화음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런 우리가 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옆집에 아저씨일 수도 개인 택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또 예. 아니면 또 삼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양지해서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광주 개인택시 조합원분들이 한 4,80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그 조합원분들,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광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